오는 17일 삼성물산 임시주주총회가 예정된 가운데 업계에서는 통합 삼성물산이 출범하면 바이오 분야 등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 장기적으로는 주가 상승을 견인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리스와 국제 채권단의 부채 협상이 타결되자 달러가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스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여름철 극성수기인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국내 리조트 객실 예약률이 10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르스로 직격탄을 맞은 국내 리조트 업계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ICT 기업들이 텐페이, 알리페이 등 금융업의 몸집을 빠르게 키우며 국내 시장 진출까지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4일 화요일 센 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17일 삼성물산 임시주주총회가 열립니다. 업계에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주주들에게 유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정창신 기자가 소개합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결정짓는 임시주주총회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업계에서는 통합 삼성물산이 출범하면 바이오 분야 등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 장기적으로 주가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결국 이번 합병이 주주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IBK 투자증권은 미래 성장 동력의 성공인자 보유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바이오 분야는 삼성그룹의 신성장 동력 중 하나라며 삼성 바이오 에피스는 바이오 시밀러 제품을 다수 개발 중에 있으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제품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생산을 하는 바이오로직스는 지금 제2공장을 지금 완공할 예정으로 있고 내년부터 이제 상업 운전에 들어갈 텐데 해외 업체들과도 이제 생산 계약을 지금 맺고 있어서 안정성과 수익성을 계속 갖춰간다고 보고 있고 바이오 에피스는 현재 지금 한 6개 정도 약품 개발을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삼성그룹의 신성장 동력인 바이오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제일모직과 삼성전자가 각각 45.65%씩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삼성물산이 5.75% 등을 갖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 에피스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최대 주주로 90.3%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통합 삼성물산은 주주 친화 정책으로 배당 성향을 올릴 방침입니다. 김신 삼성물산 사장과 김봉영 제일모직 사장 등은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에서 CEO IR 간담회를 갖고 합병법인의 비전과 주주 친화 추진 방향 등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합병법인은 배당 성향과 거버넌스 위원회 신설, CSR 위원회 신설 등의 주주 친화 추진 방향을 공개했습니다. 이를 통해 합병법인은 30% 수준의 배당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17일 주총에서 합병이 무산되면 삼성물산 주가 하락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현대증권과 유진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합병이 무산되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두 회사의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배구조 프리미엄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반대하고 있어 17일 삼성물산 주총을 앞두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두 회사가 합병하면 바이오 분야 신성장 동력 확보와 배당 성향 확대 등으로 주주들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그리스와 국제채권단 간 부채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달러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2년 만에 장중 1,140원을 돌파하는 등 달러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달러는 유로에도 강세를 보여 달러에 대한 유로의 가치는 약 1.5% 떨어져 장중 한때 1.10달러를 밑돌다가 1.106달러에 마감했습니다. 강달러는 엔화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어제 엔달러 환율은 123.535엔을 기록하는 등 환율이 한 주 동안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이 같은 달러 강세는 그리스발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 데 따른 것이란 분석입니다. 또 유럽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를 지속할 것이란 전망도 유로 약세로 이어지면서 강달러를 부추기는 요소로 분석됐습니다. 미 연준이 오는 9월에 금리를 올릴 시 달러 가치가 더 뛸 것이란 관측이 시장에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메르스로 직격탄을 맞은 국내 리조트 업계가 조금이나마 숨통을 트이게 됐습니다. 여름철 극성수기인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국내 리조트 객실 예약률이 10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12개의 체인망과 4,800여 개의 객실을 가지고 있는 한화 리조트의 예약률은 평균 98%를 기록했습니다. 평소 주중에도 투숙률이 높은 해운대 티볼리와 설악 소라노 등은 100% 예약이 완료됐습니다. 대형 워터파크 오션월드의 지난 주말 입장객은 2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1,000명이나 더 많은 수준입니다. 제주도로 떠나는 피서객들도 많았습니다. 성수기 기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김포 제주 간 국내선 예약도 거의 완료됐습니다. 중국 ICT 공룡들이 금융업의 몸집을 빠르게 키우며 국내 시장까지 장악하려는 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한나 기자입니다. 한국에 카카오페이와 삼성페이가 있다면 중국에는 텐센트의 텐페이, 알리바바의 알리페이가 있습니다. 중국의 간편결제 서비스인 이들은 최근 국내 가맹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3억 명, 중국 결제 시장의 20%를 차지하는 텐페이는 지난해 말 온라인 쇼핑몰 인터파크의 중국어 사이트에 도입된 데 이어 최근 프랜차이즈 카페 커핑그루나루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텐페이는 조만간 신라 면세점, 화장품 매장 이니스프리, 편의점 세븐일레븐에도 진출할 예정입니다. 한국판 알리페이도 등장했습니다. 알리페이는 중국에서 결제 시장의 50%를 차지하고 연간 거래 규모는 700조 원에 달합니다. 알리페이의 한국판은 국내에서 중국인 대상 서비스를 시작해 서울 명동 등의 가맹점 2만여 곳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중국 ICT 기업들은 온라인 쇼핑 시장을 발판으로 영토를 급속히 확장하고 있습니다. KT경제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중국 ICT 시장 규모는 한국의 7.6배에 달하는 약 507조 원에 이릅니다. 연구소는 중국 ICT 시장이 연평균 13.3%의 고성장으로 미국에 이은 세계 2위 시장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약 5,600억 달러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은행을 설립해 금융업의 핵심인 은행업까지 뛰어들었습니다. 텐센트가 세운 위뱅크, 알리바바의 마이뱅크가 대표적입니다. 아울러 인터넷을 매개로 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미디어 OTT, 온라인 게임 시장도 마찬가지로 몸집을 키우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제 인터넷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1조 2천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210조 원 정도를 네트워크 인프라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서비스 산업 발전, 내수 성장, 미래 산업 발전에 그런 효과를 거두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중국 ICT 기업들의 발빠른 성장으로 한국이 이미 중국발 금융 ICT 융합 태풍에 직접 영향권에 들어갔다는 말이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한때 인터넷 시대를 선도했던 한국이 자칫 중국의 금융 ICT 시장을 내주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현대제철이 종합소재 기반의 가치 창출 기업이라는 미래청사진과 함께 2025년까지 매출액 31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내놨습니다. 현대제철은 오늘 서울 본사에서 우유철 부회장을 비롯해 회사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전 선포식을 열고 철 그 이상의 가치 창조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현대제철은 새 비전을 바탕으로 2020년 26조 원의 매출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특수광 분야에서 1조 5천억 원, 해외 생산설비 증대와 해외 스틸 서비스 센터 분야에서 2조 5천억 원, 차량 경량화 분야에서 1조 원, 신제품과 시장 확대 등을 통해
1조 5천억 원의 매출을 올릴 방침입니다. 올 상반기 롯데백화점의 30대 이하 젊은 고객의 비중은 50.9%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5년 전인 2010년과 비교하면 무려 5.2%포인트 줄어든 것입니다. 현대백화점 역시 30대 이하 고객 비율이 2010년 34.6%에서 올 상반기 33.8%로 약 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백화점들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30대 이하 젊은 고객층의 발길을 붙잡기 위해 영 마케팅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과 해외 직구 등에 익숙한 30대 이하 젊은 세대의 백화점 이탈을 방치할 경우 향후 이들이 최대 구매력 계층인 40대에서 60대가 됐을 때 큰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중국 증시 등 단기 급등했던 지수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 투자자들이 관련 지수의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상장지수 펀드 등을 활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보도국의 이보경 기자와 함께 인버스 펀드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인버스 펀드 투자자들이 웃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중국 증시와 그리스 사태로 인해서 국내 주식시장이 많이 밀리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지수가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0.11%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따라서 이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 수익률도 함께 떨어졌습니다.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일 기준으로 작성한 국내외 주식형 펀드의 수익률 변화입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의 최근 1개월 및 3개월 수익률은 마이너스 2.09%, 마이너스 0.78%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등에 투자하는 해외 주식형 펀드의 수익률도 모두 마이너스였는데요. 반면에 같은 기간 국내 증시가 하락할 때 수익을 얻도록 된 인버스 펀드의 최근 1개월 및 3개월 수익률은 각각 2.67%, 4.59%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인버스 상품 중 최근 가장 수익률이 높은 것은 중국 증시 관련 상품인데요. 중국 본토 주식 300개로 구성된 CSI 300 지수가 하락할 때 수익을 내도록 설계되어 있는 미래에셋 자산용의 타이거 차이나 A 인버스 ETF는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가 연중 최고점을 도달한 지난달 12일부터 10일까지 약 한 달 사이에 22.72%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상하이 종합지수는 24.94% 하락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주식 이외에 다른 상품에 투자하는 인버스 펀드 상품도 수익률이 좋다면서요? 네. 주식 지수 이외에 유가 흐름에 투자하는 인버스 상품들의 수익률도 좋습니다. 스탠더드앤푸어스 서부텍사스 원유 선물지수를 반대로 추종하는 타이거 원유 인버스 선물은 유가가 떨어지면서 수익을 내는 구조인데요. 최근 1개월 사이에 유가 하락으로 12.38%의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버스라는 말이 정반대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인버스 펀드는 거꾸로 펀드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인버스 펀드가 무엇인지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인버스 펀드는 일반 펀드와는 반대로 지수가 떨어지면 오히려 수익을 보는 구조의 상품입니다. 일반적으로 펀드 상품은 투자하는 대상의 가격이 올라야 수익을 거두지만 인버스 펀드는 가격이 내려야 이익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인버스 상장지수 펀드, 인버스 ETF도 마찬가지 구조인데요. 주가가 어느 시점부터 떨어질지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좀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가 많지 않고 관련 상품도 그리 많지 않은 상품입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이 한국 증시에 상장돼 있는 인버스 펀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인버스 상품들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3일 기준으로 상장되어 있는 176개 ETF 가운데 8개만이 인버스 상품입니다. 또 각종 해외 지수나 주식, 선물 옵션, 원자재 등을 기초지수로 해서 만든 상장지수증권 ETN 가운데에서는 인버스 상품이 9개 있습니다. 인버스 상품에 투자하는 방법은 다른 ETF나 ETN 상품을 매수할 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증권사 홈트레이딩 시스템에서 인버스 상품을 검색해서 주문을 넣으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인버스 펀드 상품을 투자에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 건가요? 네, 전문가들은 주가 하락
주가 조정기에 하락에 대비한 해지 수단으로 인버스 펀드가 유용하다고 말합니다. 인버스 펀드가 다른 주식 종목이나 펀드들과는 다르게 하락장에 수익이 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인버스 ETF 경우에 장기적으로 투자하기보다는 하락장이 예상될 때 단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임재준 한국거래소 증권상품시장 부장입니다. 수익률에 복리 효과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께서 그 ETF를 장기간 보유하면은 오히려 지수 움직임만큼 수익을 못 내는 손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와 같은 이런 그 파생형 ETF를 거래를 할 때는 장기간 가져가는 것보다는 단기적으로 그 거래를 하는 게 보다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락장에서 해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인버스 펀드 투자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의 이보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팔자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달 국내 상장 주식 3,890억 원어치를 팔아치워 지난 1월 9,490억 원어치를 내다판 이후 5달 만에 매도세로 돌아섰습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지난달 영국이 국내 주식을 2조 3,072억 원어치 팔아 최대 순매도국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어 싱가포르가 4,009억 원, 스위스가 3,489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우리 증시 3조 1,816억 원을 사들여 4개월 연속 순매수 1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에는 특히 유럽계 자금이 2조 9,339억 원 국내 증시에서 이탈하는 등 그리스 사태로 유럽계 투자자들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국 시장에서 자금을 대거 거둬들였습니다. 이로써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상장 주식은 445조 1천억 원으로 전달보다 16조 9천억 원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전체 시가총액의 29.3% 수준으로 2011년 8월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오는 20일 미니 코스피 200 선물 옵션이 파생상품 시장에 상장합니다. 미니 코스피 200 선물 옵션은 기존의 코스피 200 선물 옵션과 동일하게 코스피 200 주수를 기초 자산으로 삼지만 계약당 거래 금액이 5분의 1로 축소된 상품입니다. 이번 미니 상품의 상장은 코스피 200 선물 옵션의 계약당 거래 금액이 도입 당시보다 2.5배가량 커지면서 정밀한 해지와 차익 거래가 어려워진 측면을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 거래소에서는 거래 단위를 세분화한 미니 상품이 상장돼 성공적으로 거래 중입니다. 미니 상품은 코스피 200 선물 옵션과 동일하게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15분까지 거래되며 첫 상장일인 20일에는 오전 10시부터 거래가 시작됩니다. 그리스가 구제금융 협상 재개를 위한 채권단과의 합의로 큰 고비는 넘겼지만 사태 해결까지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상황입니다. 어제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유로존 정상들과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자국 내 거센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집권당 내부에서도 그리스 국민이 국민투표에서 거부한 안보다 훨씬 강도 높은 합의안이 나온 것에 대해 비난을 가하고 있습니다. 구제금융 합의가 이루어진 현지 시간으로 13일 그리스 아테네 의회 앞에서는 소규모 좌파 정당인 안타르시아 주도로 합의안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반면 금융시장은 그리스와 채권단의 합의를 반겼습니다. 변동성을 크게 할 그렉시트 우려가 누그러졌기 때문입니다. 간밤 유럽 증시는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음 카카오가 매출 상위 30대 벤처기업 중 연봉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온라인 취업 포털 자라민에 따르면 매출 상위 30대 벤처기업 직원들의 1인당 평균 연봉은 5,330만 원이었으며 1위에 오른 다음 카카오는 평균 1억 7,500만 원이었습니다. 이는 매출액 상위 30대 기업 중 연봉이 가장 높았던 삼성전자보다 7,200만 원 정도 더 많은 것입니다. 이어 NC소프트, 휴맥스, 동양시멘트, BHI, 네이버 순이었습니다. 남녀 직원 간 전체 평균 연봉을 분리 공시한 기업 16개사의 경우 남성은 5,900만 원으로 여성은 3,700만 원보다 60%가량 많았습니다. 남성의 평균 연봉은 다음 카카오,
BHI, 동양시멘트 순으로 높았고 여성의 경우 다음 카카오, 네이버, 경창산업 순으로 높았습니다. 하나은행은 최고 연 4.3%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난 할 수 있어 적금 2를 오는 16일 출시합니다. 이 적금은 기본금리가 연 1.8%이고 최대 연 2.5%까지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한시 상품입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내일부터 은행 계좌에서 증권사 계좌로의 자동 이체 서비스 한도 규제가 폐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한도 규제 폐지로 적립식 펀드 투자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HDD 모터 사업에서 손을 뗀 데 이어 파워 튜너와 전자가격 표시기 사업의 분사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주파 회로, 광학기술 등을 위주로 한 사업 재편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LGU 플러스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LTE 무전기 앱에 블루투스 연동 기능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루투스 이어셋의 버튼을 눌러 음성 무전 수신과 발신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지안입니다.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내일도 전국에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무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충청과 남부 내륙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한편 강원 영동 지방은 내일 밤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구름 모습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모습이지만 강원 영서와 경북 내륙 일부 지역은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낮은 구름이 발달하고 있는데요. 강원 영서 남부와 충북 북부, 경북 북부 내륙 지역에 밤까지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30도를 넘어서는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일부 지방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내일도 무척 덥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33도, 대전과 대구, 광주 모두 32도로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지나친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내일도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충북과 남부 내륙 일부 지역에 오후부터 밤사이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강원 영동 지방은 동풍의 영향으로 내일 밤부터 비가 시작돼서 모레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동해상에 자리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다음은 나절 예보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겠지만 낮나절에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33도, 춘천과 대전 32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은 점차 흐려져서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 속초 28도, 강릉 29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한낮에 광주와 대구 32도, 부산 29도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동해상에는 흐려져서 비가 내리겠고요.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11호 태풍 랑카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동남쪽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 큐슈 부근을 통과하겠고요. 토요일쯤 동해 남부 해상으로 진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는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 태풍의 간접 영향을 받아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의 진로와 발달 정도가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의 변화에 따라 다소 유동적인 만큼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태풍이 지나고 전국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오늘보다 더 더울 전망이니까요. 무리한 야외 활동을 삼가시고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